여러분, 전세 제도 이거 정말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서민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 피해왔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전세 제도가 지금 엄청난 전환점, 어쩌면 정말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가 전세 신탁이라는 카드를 하나 꺼내드렸는데 이게 과연 우리 모두의 주거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3만 5천.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숫자입니다. 3만 5천 명이요. 더 마음 아픈 건 이 중에 75%가 사회에 첫 발을 내들인 20대, 30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대책을 꺼내들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 절박함이 느껴지시죠? 아마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약 끝날 때 내 피 같은 보증금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불안감, 이게 바로 정부가 해결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그 해답으로 내놓은 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전세 사기라는 이 심각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 바로 전세 신탁, 다른 말로는 전세 에스크로 제도입니다. 이건요, 기존의 전세 거래 방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혁신적이면서 동시에 논란도 많은 아이디어예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직접 줬잖아요. 근데 이 전세 신탁 제도는 그 돈을 집주인이 아니라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같은 아주 믿을 만한 제3의 기관에 맡겨두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은 이 보증금 원금을 아예 손도 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온라인 쇼핑할 때 쓰는 그 에스크로 서비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쉬워요. 물건 살 때 판매자한테 바로 돈 안 보내고 중간업체가 잠시 맡아뒀다가 물건 잘 받으면 그때 돈을 보내주잖아요. 전세 신탁도 딱 그겁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3자 계좌에 넣어두면 그 돈은 계약 기간 내내 안전하게 꽁꽁 묶여 있다가 계약 끝나면 자동으로 세입자한테 다시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와, 이거 완전 완벽한데? 싶으실 거예요. 내 돈은 100% 안전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잠깐만, 이 계획, 거래 또 다른 당사자인 집주인 입장은 완전히 빼놓은 거 아닐까? 혹시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우는 격이 되는 건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집주인에게 전세의 본질은요, 목돈 활용에 있어요.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를 하든 빚을 갚든 아니면 그걸로 또 다른 집을 사든 이게 바로 월세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전세를 내놓는 거에 유일한 이의였던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딱 보입니다. 기존 전세는 집주인한테 목돈 활용이라는 아주 확실한 이점이 있었어요. 근데 전세 신탁 제도는 그 이점을 싹 없애버리고 고작 연 2, 3% 정도의 푼돈 같은 이자만 남겨주는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전세를 내놓을 이유가 글쎄요, 거의 사라지는 셈이죠.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을 이유가 사라진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건 뭐 예측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 거대한 변화는 시작되고 있거든요. 전세의 소멸, 그리고 월세 시대의 가속화라는 형태로 말이죠. 이 데이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보세요. 불과 1년 만에요.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무려 27.5%나 급감했습니다. 거의 3만 건에 달하던 매물이 2만 2천 건 수준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아직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시장은 벌써부터 전세는 이제 끝이구나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의 정책이 불러오는 거대한 연쇄 반응,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자, 보세요. 보증금이 묶이니까 집주인들은 전세 공급을 멈추고 월세로 돌리겠죠. 전세 공급이 마르면 전세 찾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몰리고 그럼 월세 가격은 폭등할 겁니다. 결국 전세를 발판 삼아서 돈 모으고 내 집 마련하려던 그 주거 사다리가 통째로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 변화가 우리 지갑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숫자로 직접 한번 보시죠. 자, 3억 원짜리 전세에 살던 사람이 있다고 쳐요. 원래는 월 지출이 0원이었죠. 근데 집주인이 이걸 월세로 돌리면 요즘 시세로 보증금 한 5천에 월 180만 원은 내야 합니다. 1년이면 2,160만 원이고요. 10년이면 2억 1,600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웬만한 지방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한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전세 사기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어쩌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더 큰 시스템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전세 시장은 암묵적인 돌려막기 구조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살던 세입자가 나갈 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으로 내주는 방식이죠. 근데 전세 신탁 제도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돈은 은행 계좌에 꽁꽁 묶여 있는데 나가는 세입자한테는 당장 몇억 원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집주인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나는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 전세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잠시 숨을 고르셔야 할 숫자입니다. 약 1,00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1,000조 원이요?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돈은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돌면서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민간 자본을 정부가 관리하는 계좌에 몽땅 묶어둔다? 이건 단순히 돈의 흐름을 막는 걸 넘어서 한국 금융시장의 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막대한 자금을 사실상 숨겨진 세금처럼 쓸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자,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지금 당장 내 상황을 점검하고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딱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내 전세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 만약 2020년 아니라면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요구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둘째, 우리 집 전세가율, 그러니까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지 보세요. 만약 넘는다면 지금도 위험 신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셋째,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논의가 본격화되는 순간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을 거예요. 바로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세 사기라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정부의 대책이 어떻게 전세 제도의 종말과 월세 시대의 개막, 나아가 더 큰 경제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알던 주거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세가 사라진 그 텅 빈 자리를 과연 무엇이 채우게 될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어디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